여자들의 그 홍조뛴 얼굴과 봉긋해진 가슴을 보고 아랫도리에 뭔가 쩌르르.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 신라의 성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성풍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고려는 신라와 그 성풍속이 많이 달랐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죠. 고려의 그 성풍속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요. 당시에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경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책에는 신라인들의 일상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일종의 견문록이죠. 거기에 보면은 고려 사람들은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다.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단 목욕부터 하고 집을 나섰다. 또한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옛날에 그 물도 귀하고 할 텐데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유난히 깔끔을 떨어서 아니면은 결벽증이 있어서 그렇게 2번씩 하루에 엄청 번거롭잖아요. 시켰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플레이보이들은 하루에 뭐 몇 번씩 샤워를 한다고. 뭐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여름에는 2번씩 모여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에 남녀가 많이 모여 갖고 한데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뭐 엄청 시원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겉옷을 나무에 걸어 놓고 속옷바람으로 같이 함께 자유롭게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속옷 같은 것도 젖고 막 그 다 비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한테 시선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홍조뛴 얼굴과 봉긋해진 가슴을 보고 또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랫도리에 뭔가 신호가 쩌르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막 물장구 치고 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눈이 맞는 경우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의 그 만나고 헤어지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경합일이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 뭐 오늘날로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원나잇 스탠드, 하룻밤 같이 자고 땡 빠이빠이 하는 그런 식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고려 왕실은 어땠을까요? 신라 왕실은 근친혼과 동성애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고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조 왕건이 건국하였죠.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런데 그 통일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호족들과 뭘 했을까요? 그렇죠. 결혼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3명 해서 총 29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자, 그러니 물론 왕위 계승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지만은 또 왕족끼리 눈이 맞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도 하고, 그러면은 왜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허용했을까요? 네, 바로
물론 신라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 독일,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기네 정치적 세력을 결속시키고, 즉 태조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뭐 왕실의 근친혼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넷째 아들 왕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결혼을 누구랑 했는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이복 여동생하고 했어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 배는 다른 거예요. 혈육인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인은 또 조카가 되었어요. 자, 이렇듯 그 고려 왕조도 초창기 때부터 이제 족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조 왕건의 아들 중에 왕욱이라는 사람은 자기 또 조카랑 결혼했어.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8대 현종이 됩니다. 근친혼도 계속되고 그 와중에 동성애 역시 그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목종, 7대 목종의 이야기인데요. 목종은 자기 신하 중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남자가 있었대요. 유행간이라는 남자. 그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단지 둘의 애정 행각뿐이 아니라 유행간한테 막 높은 벼슬 주고, 그리고 일일이 막 정사를 물어보고, 그러니 뭐 나라 정사는 개판이 된 거죠.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벼슬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간을 마치 왕처럼 대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러니 뭐 유행간 입장에서는 뭐 왕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기고만장했겠죠. 물론 이제 목종이 나중에 죽을 때 같이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런데 바로 고려를 통틀어서 최대의 궁중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목종의 모후, 친어머니, 목종이 남색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어미 되는 그 여성은 또 사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쯤 되면 짐작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성이죠. 바로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는 과부의 몸으로 이제 천추궁에 혼자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사통을 하는데, 문제는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어머니 쪽 먼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그 기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남자 이름은 김치향이라고 하고, 그는 성장이 강교하고 아주 성욕이 엄청 강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결국은 아들까지 턱하니 낳게 돼요. 자, 원래 남자들은 자기 씨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보호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어린 아들을 왕위로 올린 욕심을 내게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반역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 천추태후는 막 콩짝을 맞춘 거죠. 뭐 그런 말 있잖아. 백인머리 송사라고. 침실 안에서 쏙닥쏙닥 하면 여자든 남자든 다 뿅뿅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추잡한 소문이 막 궁궐 뭐 저작거리 다 돌아다니는데 목정의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가 사통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자기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판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군대를 갖고 있던 그 장수에게 SOS를 칩니다. 그때 서북면, 지금의 평안도 지방을 통치하던 강조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낸 거죠. 빨리 개경으로 돌아와서 왕궁을 지켜라. 왕의 부름을 받은 강조는 군사 5,000명 구성 밤새 달려갖고, 옛날에 엄청나게 먼 길이잖아요. 그래갖고 개경에 딱 도착했어요. 자, 그가 개경에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당연히 김치향 부자를 싹 죽인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왕명을 받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목종을 자기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패하고 천추태후랑 같이 귀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량군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왕건의 아들 왕욱이 천추태후의 여동생과 사통을 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량군이 왕에 오르니까 이가 바로 제8대 현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강조의 변으로 거란에서 제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사통 사건이 변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국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성애는 아까 그 목종이 그 동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 말에 또 유명한 동성애를 했던 왕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쌍화점은 많이 보셨죠? 바로 그 쌍화점의 주인공이랍니다. 공민왕. 기록에 보면은 공민왕은 자기 자신을 막 부인처럼 화장을 하고, 그리고 미소년들을 밤마다 침실로 불러들여,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었대요. 그래서 남녀 사이처럼 흉내를 내고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듯 그 고려 왕실이 초창기 때부터 그냥 족보는 꼬이고 막 막장 드라마는 계속 막 진화가 되고 하는 판에 일반 고려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려 소교는 고려의 대중가요라고 했었는데, 그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잖아요. 대표적인 고려 소교로 쌍화점과 만전추를 꼽고 있는데, 쌍화점은 말 그대로 쌍화는 만두라는 뜻이고 쌍화점은 만두가게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만두 사러 만두가게에 갔더니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고 유혹하더라. 자, 회회아비는 누굴까요? 네, 바로 생목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색깔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미 당나라를 거쳐서 신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또 뭐 왕조가 바뀐다고 뭐 이주를 하겠어요? 그대로 살다 보니까는, 그래서 개경에는 이슬람 사원도 있었대요. 이미 개경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춰 있었던 거죠. 그 해외아비의 유혹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를 펴러 삼당사에 갔더니 이번에는 주지스님 내 손목을 잡고 유혹하더라. 그 다음 가사에는 물길러 우물가에 갔더니 용이 나와, 용이라는 건 이제 왕족을 뜻하는 거. 용이 나와 내 손목을 잡고 유혹하더라. 그런데 그 마지막에 후렴으로 계속 들어오는 가사가 뭐냐면은, 그 잠자리 하러 나도 그 답답한 곳에 가고 싶다. 답답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속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난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하는데 나도 가서 유혹도 당해보고 속된 말로 놀아보고 싶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고려인들의 아주 자유분방한 그 성풍속과 함께 타락한
왕실과 불교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남녀상열지사, 서로가 좋아한다는 뜻이죠. 남녀상열지사의 대표적인 만전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봄이 가득한 정각이란 뜻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건 또 엄청 노골적이고 절절하죠. 얼음자리 위에 댄잎을 펴서, 대나무 잎을 펴서 얼어 죽더라도 정드님하고 같이 밤을 새우고 싶다. 그러니 이 밤이 제발 천천히 더디새소서, 더디새소서. 정말 사랑의 창가치고는 엄청나게 애틋하면서도, 그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골적이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솔직한 거였죠. 이 만전출동에서 우리는 고려인들의 정말 자유롭고 또 솔직하고 아주 분방한 그런 상의식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 잘 들으셨나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왕실 스캔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골라 넷이 하고 많은 중 중에 또 눈먼 중하고 눈 맞았다고도 표현하기가 어렵겠죠.